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회교사로서 사회교과와 연계된 도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좀 책을 많이 읽는 경우에도 비문학과 관련한 책은 좀 덜 읽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비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요새의 추세는 배경 지식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읽는다 해도 여러 가지 교과 지식을 모른다면 좀 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회교과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다양한 책을 통해서 쌓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시기에 읽으면 적당할 만한 책들인데요. 사실 책에는 정확한 시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재미있다면 누구나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사회교과와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 세 가지 분야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법과 정치, 마지막으로 지리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 분야와 관련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최강의 경제실험반 아이들이고요. 현직에 계시는 김나영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사실 경제 분야는 학생들이 비문학 주제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도 좀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사회 2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또 일부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학기의 중간쯤에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두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배우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관련 이론들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학생들도 의외로 좋아합니다. 이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확 끌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본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어요. 이 책은 실제로 10년 동안 경제 동아리를 운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는 수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 책은 동화 형식으로 경제 주요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선생님께서 경제 동아리에서 학생들과 수업하신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한 실험 방법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 수업 과정에서 이렇게 참신하게 수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학생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 학생들의 추론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줄줄줄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너무나 쉽고 잘 되어 있고요. 또 좋은 건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만 봐도 참 재미있거든요. 몇 개만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초코파이는 왜 첫 한 입이 제일 맛있을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예술 작품은 왜 경매로 팔까? 이런 걸 가지고 수요 곡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조 떡볶이 가격이 500원 더 비싼 이유,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의 차이, 왜 사람들은 나쁜 차를 선택하게 될까? 중고차 시장 실험으로 배운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주제만 봐도 재미있겠죠.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선택의 경제학, 두 번째 장은 보이지 않는 손, 세 번째 장은 시장의 종류와 경제 원리, 마지막으로 돈 관리의 경제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냥 중학생들, 청소년 대상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제 예상보다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짝 놀랐는데요. 왜 제목이 상위 1% 학생들을 위한 경제 수업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열심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는다면 웬만한 경제 이론은 다 섭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이론에 대해서 쉽고 또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들께도 강력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거 잘 읽어보면 수업을 몇 가지 따라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색다르고 재미있게 수업해 보시고 싶은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법과 정치 분야의 책인데요. 제목은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곽한영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곽한영 교수님께서 본인의 자녀분이 읽을 만한 이 분야가 별로 없어가지고 쓰셨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곽한영 교수님 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아주 다재다능하시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좀 더 풍부한 생각과 본인의 철학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법이나 정치학과 관련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사회에도 나오고 또 3학년이 가면 또 나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정말 딱딱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더 소프트하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암기도 해야 되고 좀 딱딱하게 공부를 해야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처럼 써져 있는데요. 질문도 적절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들도 너무 좋습니다. 먼저 목차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법이란 뭘까요? 2장 법에도 종류가 있나요? 3장 법 중의 법, 헌법 이야기. 4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삼권 분립. 5장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6장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세계. 7장 죄와 벌, 형법의 세계. 8장 청소년을 위한 재미난 법 상식. 물론 법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정치학에 나오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담겨 있고요. 또 학생들의 진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청소년을 위한 상식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술술 재미있게 잘 읽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교육과정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는 것도 좋고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좀 읽히고 저도 일부 읽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재미있게 읽더라고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분야는 지리 관련한 책인데요.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지리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사회 시간에 먼저 배우는 건 지리 분야입니다. 특히 세계지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구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기후와 관련한 이야기, 지형 이야기 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내용이 좀 과학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어렵고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아주 재미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재미있어 보이게 되어 있고요. 내용들이 좀 빨리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글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가 왜 특별하지? 우리 지구 전체에 대한 그런 개관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1년 내내 여름방학을 해야 하는 곳은? 기후와 날씨, 환경 이야기. 세 번째, 만약 우리가 하루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우리 지구의 대륙을 하나씩 탐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소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제목,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읽기에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대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질문들은 그린란드는 얼마나 푸를까? 미국 사람들은 왜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할까? 미국을 왜 콜롬비아라고 부르지 않을까?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 이런 식으로 작은 소제목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도 보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학생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리 관련해서 처음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막 수많은 지식들이 몰아닥치는 그런 부분을 배우기 전에 또는 그때쯤에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지리를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학교 사회교과와 관련한 책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공통점은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비문학과 관련해서 좀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어릴 때부터 좀 쉽고 재미있는 비문학을 읽기 시작하면 배경 지식을 넓히고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토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읽어보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